경비실장님, 지금 회의 중인데 경비원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최민석 상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 김영구가 벌떡 일어서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최민석 상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우뚝 선 대한식품 본사 건물은 매일 아침 수많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언제나 정문 앞 경비실의 김태수였습니다. 올해 65세인 김태수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에 도착해서 정문을 열고 출입 명부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김태수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태수의 정중한 인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히 지나갈 뿐이었죠. 김태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에 잃은 사랑하는 딸 김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상사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딸의 방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읽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도대체 왜 서로에게 이토록 차갑게 구는 걸까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약한 사람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도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아빠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이런 마음일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는 건가요? 그 글을 읽은 김태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던 의문이 바로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에게 실망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김태수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의 장례식 이후 김태수는 대한식품의 모든 경영권을 아들 김영구에게 넘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김태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알 수 없었고 다만 가끔씩 안부 전화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어느 날 김태수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과연 따뜻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회사의 경비원으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였습니다. 첫 출근 날 김태수는 경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이제 너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마. 이 세상에 정말 따뜻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아빠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말이야. 김태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아픈 여정이 될지를,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기적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김태수가 경비원으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정문을 오가며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김태수의 존재를 공기처럼 여겼습니다. 간혹 눈이 마주쳐도 그저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할 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문 앞에 선 그녀는 출입증을 찾느라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천천히 하세요.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태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인사팀에 새로 입사한 이수아였습니다. 26살의 이수아는 아직 회사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매일 아침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출입증을 가방 어딘가에 넣어뒀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이수아의 정중한 말투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김태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경비원에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사팀 이수아 씨시죠?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김태수가 이수아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자 이수아는 깜짝 놀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수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회사에 새로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이수아 씨처럼 예의 바른 분은 더욱 기억에 남죠. 김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이수아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차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수아는 매일 아침 김태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이수아 씨가 걱정해 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김태수에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이후 메마른 사막 같았던 마음에 담비 같은 존재가 바로 이수아였습니다. 이수아의 밝은 미소와 정중한 말투는 죽은 딸 서영이를 자꾸만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이수아가 퇴근길에 경비실 앞을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태수가 경비실 안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 보이는 김태수의 모습에 이수아는 왠지 모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산 없으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김태수는 고개를 들어 이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수아 씨, 경비실 안에만 있으면 비에 젖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퇴근하실 때 젖으시잖아요. 이거 쓰세요. 이수아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김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김태수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수아 씨가 어떻게 젖어서 가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가져가세요. 저는 지하철역까지만 뛰어가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더 멀리 가시잖아요. 결국 이수아의 고집에 못 이긴 김태수는 우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우산을 들고 집으로 향하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아의 작은 친절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깨끗하게 씻은 우산을 이수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함께 건넸습니다. 이수아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그것은 김태수가 직접 끓인 생강차였습니다. 비에 젖을까봐 걱정되어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어머,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수아의 감격한 표정을 보며 김태수는 딸 서영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영이도 이렇게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하곤 했었죠. 그 순간 김태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태수와 이수아 사이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이수아가 출근할 때면 경비실 앞에서 나누는 대화가 둘 모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에 그쳤지만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죠. 선생님, 어제 텔레비전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옛날 가요가 나오던데 참 좋더라고요. 아, 이수아 씨도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요즘 젊은 분들은 모두 빠른 음악만 듣는 줄 알았는데 이수아는 김태수와 대화를 나누며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 깊은 행동들이 이수아에게는 아버지 같은 든든함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수아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란 터라 김태수 같은 어른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이수아는 종종 경비실 근처에서 김태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둘 다에게는 하루의 휴식 같은 시간이었죠. 선생님은 가족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자녀분들도 계시고요. 김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수아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 깊숙한 곳에 아픈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아니에요. 이수아 씨,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딸이 이수아 씨만 했을 때 참 예쁘고 착했거든요. 이수아 씨를 보면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요. 김태수의 말에 이수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김태수에게서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있었는데 김태수 역시 자신에게서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김태수와 이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이수아는 김태수를 진짜 아버지처럼 여기며 일상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어려워서 매일 야근이에요. 신입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선배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요. 이수아 씨,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김태수의 다정한 조언과 격려는 이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김태수 선생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반대로 김태수에게도 이수아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 메마르기만 했던 마음에 다시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의 밝은 웃음소리와 천진난만한 이야기들이 김태수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이수아가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경비실로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회사에서 누군가 생일이었나 봐요. 케이크가 남아서 가져왔어요. 같이 드셔요. 이수아 씨가 챙겨주니까 정말 고맙네요. 우리 딸도 이렇게 저를 챙겨주곤 했었는데 그럼 제가 딸 역할 대신 해드릴게요. 앞으로 선생님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수아의 순수한 마음이 김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아빠에게 이런 천사 같은 아이를 보내주었구나. 이제 아빠도 조금씩 내가 찾던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김태수와 이수아의 우정은 대한식품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경비실 앞에서 나누는 둘의 다정한 대화를 보며 많은 직원들이 미소를 짓곤 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관계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대한식품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외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돌아온 최민석 상무가 기획실장으로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38살의 최민석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차가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첫 출근을 하던 날, 김태수는 평소와 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출입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최민석의 반응은 김태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민석은 김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임원한테 말을 놓네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예의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태수의 정중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민석은 콧방귀를 뀌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김태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끝까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최민석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회의에서 최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겁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이나 부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어요. 감정적인 접근은 이제 그만두고 철저하게 수치와 결과로 평가하겠습니다. 최민석의 냉정한 방침은 곧 회사 전체에 알려졌고 직원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성과가 부족한 직원들은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민석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태수에게 향했습니다. 최민석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김태수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고 점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원, 나이도 많고 반응도 느리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최민석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자주 김태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김태수의 귀에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민석은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경비 시스템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식으로 운영하는 거야? 나이 든 사람 쓰면 효율이 떨어지는 걸 왜 모르나 몰라? 그 말은 명백히 김태수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수는 경비실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꾹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이런 상황을 보며 점점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이 최민석 상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수아 씨, 저런 일로 마음 상하면 제가 손해죠. 그보다 이수아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챙기세요. 김태수는 이수아 앞에서만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아는 김태수의 눈 깊은 곳에 숨어있는 슬픔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김태수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김태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태수는 주먹을 꽉 쥐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민석은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정말 경비 시스템을 현대화해야겠어요. 나이든 인력은 모두 교체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로 바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태수는 처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이수아와의 소중한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이 시련도 견뎌야 하는 걸까? 아빠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구나. 최민석의 압박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목요일 아침, 대한식품전 직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는 발표였습니다. 최민석이 주도한 이번 구조조정은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명단 속에는 믿을 수 없게도 이수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지만 최민석은 이수아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수아가 김태수와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이 최민석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수아는 먼저 김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이수아를 본 김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저 해고됐어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가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래요. 이수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김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수아를 위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수아 씨, 진정하세요. 분명히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수아 씨 같은 좋은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하지만 김태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이수아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것보다 김태수 선생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슬펐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회사보다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더 슬퍼요. 매일 아침 선생님과 인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수아 씨가 있어서 제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정말로 딸 같은 소중한 존재였어요. 둘은 경비실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아의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김태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경비실을 정리했습니다. 이수아와의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평소와 같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이수아를 보며 김태수의 마음은 더욱 아파졌습니다.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수아는 김태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수아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마지막 날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은 더욱 열심히 일할 거예요.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수아의 당찬 모습에 김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착하고 성실한 아이를 내보내는 회사가 과연 올바른 곳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이수아의 마지막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 짐을 정리한 이수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김태수는 이미 이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 회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이수아 씨,
이수아 씨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버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이수아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김태수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 이거 받아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제 마음이니까요. 선생님, 이런 건 왜 준비하셨어요?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인데. 이수아는 봉투를 받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수 역시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아 씨,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끔은 이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 생각해 주세요. 선생님도 건강 조심하시고 저 없어도 외롭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절대 잊지 말아요. 선생님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세요. 마지막 인사를 마친 이수아는 뒤돌아서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태수는 이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수아가 떠난 후 경비실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는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수아의 밝은 인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왜 이수아 같은 아이가 떠나야 하는 거지? 아빠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보구나. 김태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수아가 떠난 지 일주일 후 대한식품은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분주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민석은 이번 행사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여기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립기념일 당일 아침 김태수는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게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경비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김태수의 모습을 본 동료 경비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정장을 입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는 격식을 갖춰야죠. 김태수의 대답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대한식품 본사 대강당에는 전 직원과 주요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김영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고 최민석 산무는 당당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 중 김영구 회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한식품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말에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김태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김태수의 모습에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습니다. 회장님, 지금 회의 중인데 경비원이 왜 들어오는 겁니까? 하지만 김영구 회장은 엄격한 표정으로 최민석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순간 강당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민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구 회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김태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대한식품의 창립자이시며 저의 아버지이신 김태수 회장님이십니다. 강당 안은 순간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가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경비원으로서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5년 전 제가 잃은 딸이 마지막에 남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딸은 직장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김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수아라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단순한 경비원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버지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김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아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수아였습니다. 김영구 회장이 미리 연락해서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수아는 김태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이수아를 발견하고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아 씨,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진작 나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선생님, 아니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김태수는 다시 무대로 올라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한식품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아 씨 같은 따뜻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식품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변화했습니다. 최민석은 즉시 해임되었고 이수아는 복직과 함께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수와 이수아의 특별한 인연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드디어 내 질문에 답을 찾았어. 이 세상에는 분명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 아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게.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